자, 반갑습니다. 물리 1타 호소인 조서윤이라고 합니다. 조서윤은 밀리지 않는 물리. 자, 오늘 발표할 주제 같은 경우 탄소 포집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약 10년간의 대한민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들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발상에서 시작한 게 바로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같은 경우 탄소 포집 기술의 필요성과 이제 직접 탄소 포집 기술의 작동 원리,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이 가진 감론 을마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에서 산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8가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연구원이 산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은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우 씨, 2개요. 허영 씨, 3개요. 3개요. 노원지 씨, 3개요. 3개요. 윤석 씨, 5개요. 5개. 마지막으로 한동현 씨, 6개. 6개. 그러면 나머지 2개 산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무엇일까요? 폐기물. 수소. 폐기물과 수소 에너지. 지열. 폐기물과 지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세계에서 크게 6개까지 산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정답은 1개입니다. 와우!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들은 산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연구원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역입니다. 박용민 씨, 대한민국의 산악지역이 몇 %죠? 약 70%가 되는데 전체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안정적인 개발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산악지역이 얼마나 많은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프랑스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스 지도, 그리고 오른쪽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산악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산업이 전체 에너지 개발 산업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 발전 비율 이미 원자력 발전만큼이나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에너지 사업에서 그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동일하게 17%지만 발전량, 즉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생산량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 26.9%,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7.7%로 많은 격차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라는 안정적이고 위험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장 태양광 에너지만 봐도 구름이 낀다는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태양이 충분히 비춰지가 않으면 또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풍속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 생산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는 이제 설비 용량 대비 이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원자력 발전만큼이나 지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발전량 차이에서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체계가 지금 크게 발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그런 낮 시간 동안 태양 에너지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 얻어놓은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장을 못하고 전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 중에서 저는 이번 시간에 직접 공기 포집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DAC라고 불립니다.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바닷속이나 지하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DAC 사진입니다. 이 DAC의 작동 원리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전체적인 단계가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흡수탑, 즉 DAC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DAC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링 용매가 CO2를 흡수하고 다른 공기들은 순수한 공기들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 하게 된 용매 같은 경우 열을 사용하여 용매에서 CO2를 분리한 다음 이 용매는 재사용을 하고 정제된 CO2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가 회사마다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CO2 필터링 방법 같은 경우 고체 용매에 저장을 하냐 그리고 기체 용매에 저장을 하느냐 이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 용매에 저장을 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용매에서 분리해내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게 되고 기체 용매에 저장을 하는 경우 수산화칼륨 용액에 CO2를 흡수시켜서 이제 탄산칼륨 결정을 만들어낸 뒤 여기서 CO2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2가 처리되는 방법도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체 용매를 사용할 때처럼 이제 결정이 된 CO2 상태를 암반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CO2 그대로 기체 용매를 이용해서 CO2를 순수하게 추출한 다음에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지하 상태의 밸브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의 형태로 다른 기업에다 재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CO2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 CO2를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고체 용매 중에서 KOH, 수산화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CO2를 수산화칼륨과 결합시켜 K2CO3가 순수한 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800도에서 900도 사이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H2O는 K2CO3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K2CO3에 있는 순수한 이산화탄소와 물 속의 수소를 결합하여 연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DAC 크게 보면 탄소 포집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성비가 심하게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DAC 필터링 장치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원리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기청정기 사용할 때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DAC도 전기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을 만약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얻는다면 화석 연료로 지구온난화를 감축하면서 그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CO2는 또 탄소 포집 기술로 처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탄소를 포집한 탄소 이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할 경우도 크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지하에 저장하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돈이 들 뿐만 아니라 매년 CO2 방출량이 순수 방출량만 따져도 억톤 단위에 해당하는데 이 억톤 단위에 해당하는 CO2를 지하에다가 묻을 수 있냐 이런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탄소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이 단가가 이제 뭐 열을 가하고 수산화칼륨과 섞고 그런 과정에서 드는 단가가 이제 160리터당 1달러 정도의 화석 연료에 비하면 1리터당 1달러 정도로 심하게 가성비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난관을
파할 해결 방법,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체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적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는 해결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만들어내는 뭐 전기 낭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그런 공학적 소양을 지킬 수 있는 젠틀맨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이은섭입니다. 초반에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 측면에서 수력 발전 또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가 산이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산에 댐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수력 발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발표할 이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 다음 내린 거기 때문에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준석 학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산악 지역이 많다는 걸 감안해서 댐을 만듦으로써 그 수력 발전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그것보다 태양 에너지 기술이 더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산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여부도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제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나 질문 두 개 남았는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CO2를 탄소 배출권과 같은 형태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기업들이 과연 이 CO2를 구매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에는 CO2는 포식한 CO2는 가격도 비쌀 것이고 이 CO2를 또 가공해서 에너지 형태로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구매하려고 할까요?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제된 연료 형태로 파는 거 그리고 CO2를 파는 것 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한 가지 이제 처리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CO2 탄소 배출권 자체가 비싸더라도 기업들은 살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CO2가 탄소 배출권의 용도 말고도 석유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그 석유를 채취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 왜냐하면 CO2를 석유에다가 채굴하는 그 기계에다 넣는다면 기계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탄소 등에 이제 이용해서 석유의 품질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감안을 했을 때 기업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도 한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CO2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전에 먼저 탄소를 포집해서 남은 탄소 없이 남은 가스를 배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 접수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씩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집한 탄소를 이용해도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 그 아이러니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겠죠.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거마저도 프랑스 같이 평지 지역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산악 지형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산악 지형에서는 일단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한민국 지형 자체가 풍속이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는 일단은 경제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준석 학생한테 답변드렸다시피 좀 환경 오염의 여부가 있고,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또는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 폐기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또 추가적인 그런 환경 오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 많고 이런 남촌 고도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경제성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편이 아닐까. 그리고 좀 정치적인 이유로 빠지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태양광 에너지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이제 사업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상 지금 먹는 걸로 판단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